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실크로드에 대한 EU의 반격,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비단 거리죠. 거기에 대한 EU는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항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7월 12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인데요, 27개국으로 형성된 EU의 외무장관들이 브뤼셀에서 모여서 이 중국의 실크로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논의 끝에 1시간 동안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박수로 한 문서가 작성됐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세계를 망라한 유럽, 이것을 간추리면 세계망의 유럽, 세계망의 유럽.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유럽이 연합이 됐어요.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 여러 국가들이 융합이 되면서 유럽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 유럽에서 탈퇴도 하죠. 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특히 다른 세계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세계를 망라한 유럽이다, 이렇게 나온 것은 가만 세계 상황을 보니까 중국의 진출이 너무 강력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뭔가 이제는 여기에 대한 중국의 팽창 정책, 침략 정책에 대한 어떤 방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아시아 대륙, 중국에서 쭉 유럽으로 뻗쳐지는 이 엄청난 크기의 아시아 대륙, 중국이 힘차게 실크로드라는 미명하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EU도 유럽 문제에만 국한돼서 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특히 중국의 진출에 대한 어떤 견제책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EU 외무장관 회의들이 모여서 세계를 망라한 유럽도 무엇인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표가 이 중국 이 실크 이 팽창 정책에 대한 하나의 조항 전략을 갖다가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G7 또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요청되고, 또 EU와 비슷한 그런 정치, 체제, 경제체를 갖고 있는 인도라든가 일본과의 관계도 돈돈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아시아 그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잠깐 열거를 하면은 상공, 육지 및 해상의 교통관계, 디지털, 에너지 분야, 소기 분야, 또는 상품, 서비스 업종, 정보,
기타 등 이 여러 경제적 분야에서의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이 아시아 지역의 그 하부 구조에 1조 3천억 유로를 갖다가 투자하겠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조 3천억. 사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부 구조를 갖다가 발전시키느냐. 우리도 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지도하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초창기에 우리가 뭘 했어요? 이 아우토반을 닦고 또 교통시설을 해결하고 또 이 여러 가지 기차 도로 통신시설 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교육시설 뭐 항만시설 이런 기본적인 하부 구조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EU가 볼 때도 그 수많은 뒤떨어진 이 아시아 대륙에 있어서의 하부 구조가 최우선적이다. 그래서 1조 3천억 유로를 투자하겠다 합니다. 대단한 돈이죠.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EU가 조금씩 깨는 것 같고 이제 EU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EU의 경우는 G7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7과 또 미국과의 관계를 돈돈히 하면서 세계적인 안목에서 이 중국의 팽창 정책을 막아야 되겠다. 조양해야 되겠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EU의 외무장관 27개국 외무장관이 모여서 결의를 한 겁니다.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콧방귀를 낀다고 그래요. 니들이 뭐 어떻게 하겠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EU도 세계의 하나의 평화 질서를 위해서 이 팽창 정책을 일관하고 있는 시진핑의 어떤 견제를 하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 견제해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 정신 차리세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세계 평화의 조건에 상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설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둔하게도 멍청하게도 중국 편에 서는 사람이 많아요. 한심하게 저는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분통이 터집니다. 멀리 제가 독일에서 볼 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 시진핑이 한 지난 18년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침략 정책을 하고 있느냐. 말은 좋죠. 실크로드. 그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동서가 합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악용하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추구하고 있는 이 실크로드라는 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하나는 해상의 도로야. 이게 이제 저기 중국에서 쭉 터키를 거쳐서 그 다음에 모스크바 러시아로 가서 쭉 독일로 들어와서 두이스부르크까지 가는 실크로드입니다. 또는 해양도로는 이 인도만이나 중국 그 홍콩 이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 해양으로 들어오면서 어디로 거치냐면은 이 아프리카 남단의 케니아를 거쳐서 스위스 캐널을 거쳐서 지중해를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태리와 지금 크로아티아 사이는 아드리아 해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실크로드는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직접적인 노선을 또 구축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뭐냐? 이들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세계 패권을 미국보다도 더 앞서서 잡아보겠다 하는 제국주의적인 팽창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런 걸 통해서 세계의 패권국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통 그 하나의 국가 간의 연결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연결 전략이라고. 지금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아시아 계통을 우선적으로 지배하려고 아프리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지금 유럽으로까지도 침투하고 있어요. 유럽의 낙후죠. 예를 들면 그리스에 이미 침투를 했죠. 또 이태리, 또 그리고 헝가리, 그리고 발칸 반도의 제일 남부 지역의 지역을 갖다가 그 지역에 말뚝을 박았답니다. 이 중국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침투하고 있는 이러한 시진핑의 확대 정책을 우리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EU가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EU는 그동안에 2018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숙고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후지부지 해가지고 아무런 결과를 잊지 못하다가 이번에 중국이 특별히 이와 같은 실크로드에 대한 팽창 정책을 보면서 EU도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뭔가를 대비책을 마련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외상회담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준비 과정을 내년 2022년 봄까지 준비 과정으로 해서 구체적인 그 실천 방향을 이제 제시할 모양입니다.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EU가 나서고 또 누굽니까? 미국이 나서고 또 인도, 일본이 나서고 저는 우리나라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하나의 전 세계 특히 후진국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 또 우리 아시아 지역 이와 같은 유럽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그 경험담을 특히 후진국들에게 우리가 좋은 모델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도 여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 우리 선거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정권의 교체가 일어나야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가지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 견제에 동참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야권의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되면서 우리도 여기에 적극적인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우리 경제 모델을 갖다가 선전을 하고 여기에 동참을 해서 아시아 계통에 많이 못 사는 이 지역들에게 하나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EU에서 목표하는 이 연결 이 전략이라는 것은 국가들 간의 연락 전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협력 체제를 통해서 서로의 균형 관계를 맞으려고 하는데 반해서 중국이 표방하는 실크로드는 하나의 자기들이 그 밑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의 지배 관계로 이것을 관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쪽 EU는 협력 관계지만 이 중국은 하나의 지배 관계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 평화의 위험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 얼마 전에 100주년 중국 공산당 찬양을 했죠. 1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만방의 포고를 했죠. 우리가 2차 대전 전후를 쭉, 그러니까 20세기를 우리가 쭉 되돌아보면은 이 중국 공산당이 1921년이죠. 1921년 상해에서 12사람으로 이렇게 형성됩니다만은
그동안 쭉 우리나라 관계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스토리도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100주년 기념하면서 모택동을 그렇게 찬양을 해서 시진핑이 모택동이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600만 학살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모택동의 그 대량 학살 이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먹는 그 디벨트지에 보면은 이게 2014년 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때 디코테라는 그 학자가 프랑크 디코테라는 학자가 어떤 책을 썼냐면 모택동의 대굶주림 그리고 부주제는 중국에서의 집단 학살과 인간 실험 1958년에서 1960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보통 대약진 운동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때 모택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공산화를 제일 먼저 실시한다고 하면서 대약진 운동을 전개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것이 1958년 62년인데 이것이 대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4,500만한 사람이 학살됐습니다. 이 신문에 모택동의 집단 학살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국자 세력이든 구구 세력이든 독재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거야. 반대파를 반대 세력으로 숙청하고 또 반대 세력들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그 점에서 공통점입니다. 모택동이 4,500만 학살했어요. 또 1966년, 76년에 10년 동안의 소위 문화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갖다 놓고 또 학살했어요. 그게 모택동의 정치였었죠. 그런 모택동을 이번에 100주년 공산당 기념을 한다고 하면서 모택동을 찬양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숭배를 하겠어요? 숭배할 수 없는 거죠. 히틀러의 600명만 우리가 나쁘다 하지 말고 모택동의 4,500만 학살 행위도 우리는 단호히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모택동 사상을 뒤로 안고 지금 시진핑은 전 세계를 향해서 팽창 정책, 침략 정책을 하고 있어요. 군비를 갖다가 강력히 하고 남진해를 자기 땅으로 하고 콩콩의 민주화를 진압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이 대만 사태가 위험 상태에 있고 또 우리처럼 옆에 있는 우리 한반도가 위험에 처해 있고 자, 이것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견질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실크로드죠. 이것은 그들의 팽창 침략 정책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 알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여기에 대한 저항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분단된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돼요. 또 우리는 일본의 관계도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같은 가치 공동체로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일 미국과의 새로운 강력한 삼각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시아도 평화에 있고 세계 평화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중국 편향에 서 있는 이 바보 같은 짓 제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게 우리의 통일을 조회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정북, 친북,
좌파 세력, 이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새롭게 앞으로의 우리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미국과 이런 EU와 또는 G7과 또 인권단체들과의 강력한 단결력을 통해서 명실공히 우리가 자유의 통일을 이룩할 때 중국의 변화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이 정치개혁, 이 자유민주주의 개혁이 중국에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의 통일에 난 많은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